자, 첫 번째,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던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줄기와 이끌림은요, 이거 너희들 언제 배웠다고요? 초등학교 때 이미 줄기와 이끌림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키나 몸무게, 성적 이런 것들을 수로 표현해 놓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해요. 수로 표현해 놓은 거. 그러니까 키 자체가 별량이 아니라 그 키를 163, 175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고 별량이라고 한다. 그 하나하나를 보고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별량이 뭐야? 하나하나 그거예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걸 별량이라고 한다. 별량이 뭐야? 자료를 수량으로 하나하나 나타내는 거. 그걸 별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줄기와 이끌림에서는 그냥 그림으로 어쨌든 표현해 놓는 건데 줄기를 10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잎을 1의 자리 숫자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세 자리 숫자 213이야.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서태원 넌 설명 안 듣고 뭐 하고 있냐? 213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10의 자리보다 큰 자리 숫자는 줄기로, 그 다음에 잎은 1의 자리 숫자를 일반적으로 나타내요. 줄기와 이끌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숫자를 전부 다 하나씩 쫙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10의 자리 숫자를 한 번만 딱 써놓고 그 다음 잎을 이렇게 쭉 쓰는 것으로 해서 좀 더 간단하게 별량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기와 이끌림을 씁니다. 자, 그럼 줄기와 이끌림 그리는 방법.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한다.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10의 자리 숫자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줄기. 1의 자리 숫자를 잎으로 표현하면 돼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릴 때 그거에 맞춰서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는 줄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잎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거 줄기와 이끌림 처음 보지는 않죠? 네. 자, 이게 별량, 이게 줄기와 이끌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건 요거 62는 6 세로 놓고 2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거 62점을 나타낸다고. 만약에 132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야? 132 이걸 표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잎의 총수 있죠? 잎의 총수. 네. 줄기 말고 잎의 총수. 이게 뭐냐면 별량의 개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량이 몇 개냐? 그러면 막 이걸 하나씩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잎의 총수만 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잎은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면 자료를 분석할 때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 순서대로 쓰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대로 쓰다 보면 빠뜨리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두 번을 잎줄기 그림을 그릴 때 두 번을 하더라도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빠뜨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쓰다 보면 꼭 한두 개씩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별량의 개수가 많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정말 되나?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봐봐. 얘를 만약에 줄기와 이끌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순서대로 이걸 쓰면 6, 7, 8, 9는 이렇게 써놓는데 그럼 62를 찾고 그 다음 64를 찾고 66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60에서 들어가는 것을 빠뜨리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하나하나 지우고 64, 요거 하나 지우고 82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거 지우고 70, 지우고 93, 지우고 62, 지우고 75, 지우고 88, 지우고 90, 지우고 66, 지우고 98, 지우고 91, 지우고 86 이렇게 해놓으면 개수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쓰면. 근데 이걸 자료를 순서대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이걸 어떻게 주면 돼요? 2, 4, 6으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고. 와, 두 번이나 썼는데?
한 번에 써. 많이 그릴 때 한 번에 쓰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이과 줄기 그림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도수분포표예요. 예, 도수분포표에서 우선 계급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계급. 강내가 한번 읽어봐. 계급이 뭔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구간. 계급이 뭐예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구간. 자, 그럼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 즉 계급의 양끝 같은 차. 그러니까 20 이상 30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예. 요게 하나의 계급이 되는 것이고 계급의 크기는 요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간의 너비. 예. 계급의 크기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계급의 개수는 30 이상 40 미만이다. 그럼 요게 지금 현재 계급 몇 개로 나눠져 있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계급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를 계급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도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포함이 된 이 별량이 몇 개나 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명이다 그러면 요게 바로 도수가 되는 거예요. 자료의 수. 도수분포표는 얘를 각 계급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나눈 다음에 표로 나타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도수분포표예요. 한번 실제로 문제 직접 보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 보면 요게 일반적으로 나타내 있는 별량인데 이건 무엇을 나타낸 별량이냐면 나이를 나타낸 별량이고요. 나이를 요 같은 표로 나타내는 거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수분포표다. 일정한 계급으로 나눠 가지고 표현하는 걸 이걸 도수분포표라고 해요. 돼요? 자, 봅시다. 뭐 이 계급의 크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냐면 요것만 한번 보세요. 요거.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거 봐봐. 아까 나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나는 이거 심플하게 표현할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얘가 표현했냐면 10살 이상 60살 미만 이렇게 했어요. 계급을 이렇게 나눠놨어. 그럼 여기 도수가 몇 명이에요? 15명 그냥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나이가 어느 쪽에 친구들이 더 많은지 분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살에서 60살 사이에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10에서 20, 20에서 30 해갖고 이렇게 구간을 5개에서 6개 정도로 나타내 놓으면 몇 살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30살에서 40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명으로 가장 많죠. 이거 쉽게 알 수 있지만 10에서 60으로 나눠버리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로 계급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맞춥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되도록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인 경향이나 어떤 자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는데 편리하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도수가 가장 많은지. 그러니까 뭐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 PC방은 몇 대가 가장 많을까? 10대가 가장 많을까요? 20대가 가장 많을까요? 군인 여기는 군인은 보통 내가 지금 직업군을 물어본 게 아니고 20대가 군인은 보통 20대가 많으니까요. 그건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시간대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장난하지 마. 또 다를 수 있지만 자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별량의 개수는 알 수 있지만 별량의 실제 값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봐봐. 만약에 그 나이 아까 전에 봤는데 10 이상 20 미만이다. 그럼 10살에서 20살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이 5명은 10 몇 살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별량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자, 이건 뭐 이과 실기를 그려보라는 얘기고요. 쭉 넘어가서 도수분포표 하나만 아니야. 이건 뭐 해봐야 시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막대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 표현을 할 때 계급의 끝값 요거 구분한다라는 거, 계급의 크기 요 사이가를 나타낸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들 있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집중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해갖고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급의 크기에다 계급의 크기는 다 같죠.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해주게 되면 요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서태현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합을 다 더해주면 히스토그램. 연합이 뭐라고 그랬어? 계급의 크기랑 도수의 총합을 곱해주면 곱하면 곱하면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된다고요. 알겠지?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크기에다가 그 계급의 도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하고 세로를 지금 곱하는 건데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히스토그램에서 가운데 있는 이 점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한 다음에 가로축하고 요렇게 만든 요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축과 가로선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요. 알겠지? 근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무엇의 넓이하고 같다?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의 넓이하고 같다. 네, 그 내용이 여기서 키예요. 머리 빠지겠다. 자,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야, 자, 그 다음에 상대도수. 상대도수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생각 안 나요? 예. 비교할 때. 비교할 때, 맞아요. 비교할 때. 우와. 근데 어떤 걸 비교할 때? 크기. 상대로스. 어떤 걸 비교할 때 상대도수를 쓸까?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 그때 상대도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A반의 전체 인원은 50명이고요. B반의 전체 인원은 100명이에요. 네, 수학 점수를 비교했더니 90점 이상 100점 미만에 해당되는 친구가 얘는 30명, 얘는 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90 이상 100점에 해당되는 친구가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디가 더 많아요? B반이 많아요? A반이 많아요? B반이 많잖아요. 50명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비교할 때 인원수로만 비교할 때는 어디가 많아? B반이 많다고요. B반이. 그러니까 90점 이상 100점 이상 해당되는 고점자가 B반에는 50명이나 되니까 인원수로는 여기 A반은 몇 명이고 30명이고 여기는 50명이니까 B반이 공부를 더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느 반에 90점 이상 100점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더 많냐? 이걸 비교를 할 때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비교를 하냐면 상대도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90점 이상 100점 미만에 해당되는 친구는 얘는 50분의 30만큼에 해당, 50 중에서 30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100 중에서 50만큼에 해당되는 만큼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도수라는 건 뭐냐면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요거하고 똑같아. 요거 너희들이 2학년 거에서는 뭘로 배웠어 이거? 전체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 요건 뭘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확률로 배웠다고. 확률로. 확률. 뭘로 배웠다고? 확률이 뭐였어요? 전체 가지수분의 해당 경우의 가지수였잖아. 상대도수가 전체분의 해당 경우의 도수니까 상대도수하고 바로 확률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누가 더 커요? 적어요.
통분해 보게 되면 얘는 10분의 6이 될 것이고 얘는 1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다고요. 절대 인원수로는 B반이 더 많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로는 누가 더 크다고요? A가 더 크다고. 그래서 전체 도수가 다를 경우에 두 B를 비교할 때 쓰는 거.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뭐다? 1. 상대 도수가 항상 뭐다? 상대 도수 합은 항상 뭐라고요? 1.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이다. 여기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비례라는 표현이 나오네. 뭘 정비례라고 하죠? X가 B인데 Y가 X가 Y는 A. 정확하게. Y는 서희가 정확하게 했어. X가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거. 이걸 정비례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여기서 정비례라는 건 뭐냐면, 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 도수가 1이었으면 여기 10분의 1이야. 그럼 도수가 2면 얘는 10분의 2가 된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같은 배율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도수분포 다각형도 상대 도수의 도수분포 다각형도 이와 같이 그려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상대 도수에서는 너희들이 방정식을 좀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봐.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뭘 구하죠? 전체 도수분의 뭐? 해당 계급의 도수. 이게 뭐예요? 상대 도수라고. 예. 자, 그럼 총 몇 개 있어? 3개지. 이 3개 중에서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할 거야. 잘 봐. 전체 도수가 100명이야. 해당 계급의 도수가 20명이래. 상대 도수는 얼마게? 5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전체 도수는 몇 명인지 몰라. 해당 계급의 도수가 20명이래. 그랬더니 상대 도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5분의 1이 나왔대. 자, 그러면 전체 도수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 20 곱하기.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자, 즉 나와 있는 걸 같게 만든다. 또는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크로스로. 분수의 계산은 크로스로 곱한다. 그럼 같아요. 네모하고 1하고 곱해. 1 곱하기 네모는 5하고 20하고 곱해 얼마? 100. 그래도 네모는 얼마? 100. 다시 봐. 전체 도수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해당 계급의 도수가 10명이래. 이걸 상대 도수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됐냐면 3분의 1이 됐대. 30명. 아니 3분의 2로 하겠습니다. 아. 3분의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된다고요. 2하고 네모하고 곱했어. 2 곱하기 네모는 3하고 10하고 곱하면 얼마? 30. 그래 네모는 얼마라고요? 15.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야. 이해돼?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3개 중에서 2개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할 거다. 자,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얼마라고? 1. 뭔가 처음에 빨리 연결인지 지나가는 느낌이야. 뒤에서 보면 재미있냐? 뒤에서 보면 연결이다. 자, 됐습니다.